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명 거칠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반에서 샤프트는 회전하고 절삭 비트는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표면에 요철이 생성되는데요. 이걸 표명 거칠기라고 합니다. 표명 거칠기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그 형상이 달라지는데요. 공구가 회전하면서 가공하면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파장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표면 거칠기의 방향성이 제품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직선형끼리 조립하면 결이 일치하여 밀착 조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장형과 직선형을 조립하면 요철끼리 간섭이 발생하여 밀착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 또한 기계 설계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요소입니다. 표면 거칠기에 대한 규격은 이걸 사용하는데요. KS는 한국 산업표준이고 B는 기계 분야 코드입니다. 그리고 ISO 13002는 표면 거칠기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마지막에 2002는 발행년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격에 대해서는 표면 거칠기 국제 표준을 KS 기계 분야로 채택한 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규격에 따르면 표면 거칠기 심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계 가공 금지와 기계 가공 필수입니다. 기계 가공 금지 심볼에는 동그라미가 들어있는데요. 동그라미는 그대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주조 작업에서 만들어진 표면을 그대로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모 모양은 반드시 가공하라는 의미입니다. 꼭 가공해서 원하는 표면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원하는 수준까지 표면 거칠기 상태를 만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면 거칠기를 표현하는 심볼입니다. 공당 규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A 자리에 거칠기 수준을 넣음으로써 표면 거칠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위치에는 표면 무늬결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 요구사항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앞에 RA는 측정법에 대한 기호인데요. 표면 거칠기 측정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균 거칠기인데요. 모든 꼭대기와 골짜기 부위를 측정해서 평균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평균선에 대한 편차를 이용하여 거칠기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평균값을 이용하다 보니 극단적인 요철에 대해선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철을 탐지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엔진 실린더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요철을 탐지하기 위해 생긴 게 10점 거칠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위 5개 점의 평균선과 하위 5개 점의 평균선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평균선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10점 거칠기 측정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명확한데요. 포인트를 10개만 뽑아서 측정하다 보니 나머지 구간은 아예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들어진 방법이 제곱근 거칠기입니다. 요철의 높이를 2번 곱한 값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값은 더 커져서 요철을 탐지할 수 있고 작은 값은 더 작아져서 요철에 대한 변동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계산이 복잡하여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RA 평균 거칠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기사 실기시험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RA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표면 거칠기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즉 평균 거칠기 방법으로 측정한 값이 1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2.5는 사진으로 보시면 절삭 작업을 한 흔적이 눈에 보일 정도로 거친 표면입니다. 그리고 3.2 정도는 되어야 가공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3.2가 조립에 적용되는 거칠기입니다. 그리고 0.8은 사진으로 보셔도 매끄러운 표면인데요. 주로 베어링이나 미끄럼 부위에 적용되는 표면입니다. 표면 거칠기 심볼을 도면에 반영한 모습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눈에 알아보기도 힘들고 도면도 복잡해져서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 심볼을 단순하게 표현한 게 간략화 기호입니다. 거칠기 요구사항에 대해 기호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간략화 기호는 삼각형 대신 체크 모양을 사용합니다. 12.5는 W로 표시하고 0.8은 Y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략화 기호는 거칠기 수준의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기호는 설계자가 직접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서의 거칠기 수준과 간략화 기호를 매칭시키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도면을 보는 사람이 간략화 기호에 대한 거칠기 수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략화 기호는 25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규격 개정 전에는 삼각형을 사용하였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표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25년에 공단 규격이 개정될 때 표시 방법도 올바르게 수정되었습니다.
표면 거칠기 심볼을 개정 전의 것을 썼다고 해서 실격이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개정된 심볼을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표면 거칠기를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를 외형선에 직접 지시할 수 있고 연장선으로 이용하여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문자 방향이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벤터에서도 설정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시고요. 표면 거칠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적용 규격에 ISO 130이 2002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주석 탭에서 표면 기호를 실행하시고요. 표면 유형은 기본 기호, 그리고 요구사항에 거칠기 기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CAD에서 표면 거칠기 심볼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조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철의 원재료를 녹입니다. 작업형 시험에 해당하는 재료는 회주철품과 구상 흑연주 철품, 그리고 탄소강 주강품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조 작업에 사용할 모래인데요. 금형 틀에 맞게 채우고 나서 한번 구워줍니다. 이걸 주조 공정에서 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약을 발라주는데요. 철이 녹았을 땐 워낙 뜨겁다 보니 열원으로부터 보호해줄 목적으로 바릅니다. 코어를 모래로 만든 틀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쪽을 금형으로 감싸고 모래로 채워줍니다. 이제 쇳물을 금형에 부어줍니다. 그러면 코어와 모래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 쇳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쇳물이 식어서 굳으면 진동으로 모래를 털어냅니다. 이게 표면 거칠기에서 기계 가공 금지 심볼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조립면에 대해서는 거칠기 X에 해당하는 가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부에 베어링이 조립되고 축이 회전하는 부위는 거칠기 Y가 적용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반 못다기 가공인데요.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우면 손이 베이는 등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서리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작업형 시험에서는 0.2m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